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1월 9일 주식 마감 시황 설명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인데 산뜻한 출발해서 산뜻한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동반 랠리를 이어나갔고요.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오늘 30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상당히 강한 장세를 아시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이든이 결국엔 또 중국과의 관계를 트럼프 때랑은 다르게 물론 미국 우선주의겠지만 상대적으로 무역 지금의 분쟁 같은 것들을 충분히 타협점으로 이끌 수 있다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면서 중화권 증시도 2015년 이후에 상해 종합 지수가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 CSI 300 지수는 즉 2015년 6월 이후에 거의 5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워낙 강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110원대 거의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거는 외국인의 결국에는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요 외국인 매수세는 거래소, 그쵸? 거래소가 코스닥보다는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죠. 바스켓 물량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대형주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코스닥이 그렇다고 해서 약할 것이냐? 오늘도 이따가 좀 이따 HTS를 보여드리겠지만 코스닥이 지수로는 더 강했습니다. 즉 개별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단순 바이든 관련해서 정책 테마주가 강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성장주 쪽에서. 자, 위험자산은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표현은 오늘 처음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그 말은 뭐냐면요. 바이든이 됐든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아니고 트럼프가 됐든 우리의 변수는 뭐였죠? 원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세였고요. 이거 11월 3일날 11월 3일인가요? 똑같이 미국 대선 전날 한국 시각으로 해결됐고요. 홍남기 부총리가 유예시켰고 물론 시점에 대한 대주주 양도세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을 사전 차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대선 변수였죠. 대선. 근데 이게 대선이 불확실성한 게 없어져서 빅스 지수가 안정화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화당이 사실 이게 상원을 차지하는 그런 이슈가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루 웨이브냐, 그죠? 상원, 하원, 백악관까지 다 민주당이 싹 쓸 것이냐, 아니면 상원이 지금 시장의 바람대로 공화당이 돼서 좀 일부 나눠질 것이냐. 근데 정책 관점에서 나눠진 의회가 극단적으로 가지 않을 확률이 매우 컸고요.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현재 글로벌 증시 투자가들은 그것들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뭐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1월 달이 돼봐야지 선거인단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사실 이거 제가 AIT인가요? 그 평균 물가 목표제 채널에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위험지표라고 미국 위험지표 체크한 영상 몇 번을 가졌을 때 자세히 설명했던 것들이에요. 다른 영상 보시면 아실 텐데 지금 연준이 저금리, 그죠? 유동성 장세. 제가 이걸 보고 주식시장이 정말 좋은 장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완전 고용.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업률이 3%대까지 내려갔던 3% 초반까지 내려갔던 실업률이 미국이 10%대까지 올라갔다가 한때 지금 한 7.8%인가요? 그랬죠. 9월 실업률이. 그리고 여기에 인플레이션.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아까 말씀드린 AIT로 잡아서 2%를 상회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계속 용인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그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가늠 잡는 목표 지표가 이거예요. 10-year break-even inflation rate인데 이거 BEI.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건 자세히 올렸으니까 자세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게 공식이 뭐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빼기 10년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 팁스라고 했죠. 근데 지금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블루웨이브가 될 거를 가늠하고 10월 3일쯤에 11월 3일쯤에 0.94%까지 급등했었어요. 그래서 요 BEI도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도 올라갔었죠. 1.7%대까지.
지금 다시 좀 꺾여서 1.65고요. 어제 레벨이 10년물 국채는 0.79입니다. 그게 왜 그랬었죠? 블루웨이브에 민주당이 싹쓸이 했을 때 대규모 재정 부양책 뭐 2.4조 달러까지 나왔었는데 그 기대감에 채권을 엄청나게 풀 거 아니에요. 그럼 프라이스가 낮아지고 금리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먼저 선반영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인플레이션 걱정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에 초점을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생각보다 블루웨이브가 안 되면 채권을 많이 발행하지 못하니까 채권 가격은 그쵸?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금리는 다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연준의 저금리가 지금은요 신용과 경제 성장을 촉진 못하고 침체로 가게 되면 시장이 위험에 빠질 것을 연준은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금리는 계속 올해 2023년까지 아까 두 가지 목표 완전 고용과 물가 상승률 이거 평균 물가 목표 연동제로 해가지고 금리를 올릴 생각이 당분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즐길 필요 있는데 이 시장을 즐기다가도 결국에 신용과 경제 성장을 즉 민간 경제 성장, 정부 경제 성장 여러 가지를 촉진 못하면은 디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부분에 다시 설명드렸고요. 자, 트럼프가 바이든 변화는 결국 뭐죠? 저는 테마주 이런 거를 설명하기보단 신흥시장의 호재 그게 왜죠? 지정학적 불확실성 제거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 중국 관계 그죠? 뭐 북한과의 관계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러시아의 관계도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미중 관계가 좀 해결이 되는 건 한국의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재정부양책 계속 써야 되잖아요. 미국 지금 달러 약세 기조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인 신흥국의 통화가 경제가 국내처럼 GDP가 상당히 회복했고 좋은 나라, 수출 지표 이런 것들이 좋은 나라는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실내로 이 iShares MSCI 이머징 마켓 ETF가 지난주에 나스닥 S&P 다우가 5, 6%, 6, 7% 올랐을 때 똑같이 거의 따라가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더 강했던 모습 같아요. 근데 YTD가 뭐냐면 이어 투 데이트거든요. 연간 상승률이에요. 연간 상승률을 연간 동안 마이너스 났던 이머징이 이 ETF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플러스를 돌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HTS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죠. 오늘 시장 볼까요? 거래소 15조 가까이 터졌습니다.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상승하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매우 고무적이라는 거죠.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은 9.9조. 코스닥도 최근에 7, 8조까지 내려갔다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죠? 상승 종목 1081개, 하락 216개. 압도적이죠. 거래소 대금 볼까요? 수급 외국인 3,200억, 기관 3,500억. 금융투자가 5,800억이나 샀기 때문에 이 차익거래가 외국인 선물에 의해서 많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언제든지 다시 나갈 수 있지만 연기금이 이만큼 판 거를 얘네가 받쳐줬고 외국인이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 그리고 화학업종이 워낙 지금 좋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고무 업황도 워낙 좋고 그래서 고무석유가 많이 오르고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이런 것도 오늘 10%씩 올랐는데 화학업종이 너무 코로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화학 사이클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외국인 1,400원이나 샀어요. 기간 어떻습니까? 기간 계속 우리가 우려했던 코스닥 대주주 때문에 대주 양도세 때문에 먼저 팔았던 기간은 사모펀드 기타 범위는 여전히 계속 팔아요. 투신도 팔고. 근데 연기금이 이제 안 팔죠. 그리고 그걸 외국인이 받치고 있다는 거. 개인이 물량 일부 던져도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상당히 버틸 수 있고 외국인이 파는 날은 개인이 많이 사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차트 볼까요? 코스피 오늘 갭을 띄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고점은 오늘 끝까지 올랐어요. 물론 여기서 또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올라가는 차트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수급적으로 워낙 좋아요. 코스닥 어땠죠? 61선 드디어 뚫었습니다.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 여파로 헤드앤숄더를 만든 것 같았는데 대주주 양도세도 해결되면서 바이든이 되면서 달러 약세와 함께 외국인이 들어오고 손바뀜이 들어왔다는 게 가장 큰 역할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우리가 보면은 증시는 정말 대세 상승정 이 세컨드 유동성 장세로 가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개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관련주들 삼성전자 오늘 보합
하이닉스 마이너스, 네이버, 삼성바이오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아까 얼마가 올랐죠? 코스피 1.27% 올랐습니다. 1.27% 올랐고요. 이 보시면 대형주들 아까 말씀드린 이노베이션 여기 없지만 금호석유 그리고 대한유화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랐습니다. 롯데케미칼이 10% 올랐을 거예요. 오늘 롯데케미칼이 9.2% 올랐고요. 그죠? 화학업종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리고 그린유도 어땠습니까? 바이든 테마주로 불리는 태양광, 풍력 너무 좋았습니다. 전기차 이 친환경 관련해서 전기차가 제가 보기에 가장 수혜를 입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2차전지 삼성 SDI, LG화학은 사실 분사,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서 무산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건 끝까지 12월까지 임시 주주총회 때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2차전지가 또 수혜받는다. 친환경으로. 바이오 업종들도 엄청 강했죠. 좋았고요. 메모리, 논메모리 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누디 빅빅 지수 좋고 너무나 다 좋았기 때문에 사실 뭐 어느 종목 한 종목을 뭐 제가 설명하기에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 볼까요? 못 올랐어요. 쭉 내려와서 못 오르는 모습 보이죠? 변동성도 상당히 없어지는 코스피 변동성 없어지는 모습 보였고요. 네, 그래서 마무리 멘트를 드리면요. 결국 유동성 장세 2라운드 지금 미국 증시도 계속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코로나 이후에 한 주간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요. 올해 들어서 지금 오늘도 미국 선물이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머징 마켓 위주로 가는 분위기는 더 확실해 보이고요. 달러 약세 기조, 원화 강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시장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개인 대주주들이 아닌 동학개미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손바뀜을 기다리고 있는 이 예탁금 50조 이상의 개인 대기 매수세가 강력하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 주말에 좀 올렸었는데요. 유동성, 즉 누가 돈을 더 먼저 풀 것인가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여전히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되오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